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 정책 중에서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실 카메라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은 이 강의하는 화면 없이 이렇게 그 캡처 화면으로만 나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에 이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아동과 관련돼서 뭐 아동 지킴이를 포함한 이뭐 실종 사고라든가 아니면 학대와 관련돼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여성과 관련돼 있는 이 젠더와 관련 이런 문제들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화 됐었던 내용들이 당연히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화두로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는 학교 안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을 해서 최근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학교 밖 청소년 문제와 관련돼서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 경찰 조직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매년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직접 형사 사건으로 이 입건돼서 조사가 된 사건은 매년 10,000건이 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상해, 폭행과 같은 물리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뭐 강제 추행이나 아니면 카메라 또는 이 SNS를 활용한 이러한 학교 폭력까지 다양한 형태의 학교 폭력으로 증가하고 있고 성범죄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결국 이러한 학교 폭력이 늘어나고 학교 폭력이 직접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특히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경찰의 각종 이 치안 활동, 그리고 경찰의 각종 범죄 예방 활동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학교 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사건 사고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폭행 상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금품갈취라든가 성폭력, 그리고 기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심리적인 것까지 포함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거의 대부분 뭐 즉심이나 훈방 또 소년부 송치 정도로 끝나기도 하지만 이 일부는 구속 수사가 돼서 직접 이 소년범 사건으로 해서 발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중고등학교 때, 뭐 많이 실제 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청소년 지도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었던, 네, 그렇죠. 이 학교 전담 경찰관. 이 학교 전담 경찰관은 이 경찰 조직 내에서는 SPO라고 부릅니다. 스쿨 폴리스 오피서, 이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학교 전담 경찰관은 지금 현재 학교 1인당 아니 이 학교 전담 경찰관 1인당 평균 한 10개 정도의 이 학교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초중고 포함을 해서. 그래서 각 지방청별로 봤었을 때 당연히 인구 비례상으로 봤었을 때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대도시 지역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 외에 각 지역마다 또 각 지역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필요한 시기마다 경찰과 학교 간의 긴밀한 협력을 추하는 데 있어서 이 SPO 학교 전담 경찰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하는 일,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경험을 했듯이 주로 사례 위주로 특별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특별 예방 교육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떠한 뭐 폭력 사건, 학폭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직접 대응을 한다라든가, 뭐 위기 청소년, 또 심지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학생 지도 활동이나 일반적인 예방 교육 등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폭력 경찰관들이 주요 하는 활동, 주로 학생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교사하고 면담하기도 하고, 단체로 이렇게 집단 따돌림이라든가 학교폭력을 하고 있는 서클이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같이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직접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본서에 있는 수사팀하고 연계를 해서 면담 교육, 각종 예방 조치 등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폭력이 만약에 발생했었을 경우에는 학교와 경찰관의 성호 협력 체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중간자의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바로 학교 측하고 경찰과 같은 사법기관하고의 한 라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관련돼서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는 직접 학교 폭력을 한 가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맞춤별 선도, 지도 활동도 하기도 하고요. 이는 학교 밖 청소년도 마찬가지겠죠.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돼서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 선도 심사 또 그 외에 각종 상담 활동, 사후 모니터링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경찰관 말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도 각 지방청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담 건수는 해가 갈수록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고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학교폭력 자체가 감소했다라기보다는 이 학교폭력이 그동안 있었던 거에 대한 신고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나 아니면은 다른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이 학교폭력 범죄 예방 활동을 적재적소에 계속 배치함으로 해서 굳이 신고까지 않고 가까운 경찰관들한테 또 가까운 이 범죄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해서 이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학기라든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학년들이 올라오니까요. 6학년에서 중학생으로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오니까 이 신학기나 또는 방학 기간 학교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할 수 없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학생들끼리만 주로 만나게 되는 이 기간에 117 학교폭력 전담 신고 홍보 활동을 하거나 청소년 범죄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청소년 경찰학교라고 해서 학생들이 직접 예방 차원에서 주로 이 경찰서 단위로 해서 직접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경찰이 학교 폭력에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반대로 학생들로서도 경찰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학교 청소년 경찰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피해자 활동이라든가 과학수사 활동, 또 체험교육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실제 이러한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경찰에 대한 꿈을 키우거나, 아니면 혹시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던 걸 반성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학교 폭력에 이 현장을 목격했었을 때 신고자나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에서 역할을 하거나 이러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기도 합니다. 실제 이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을 보면은 직접 경찰이 어떻게 학교 폭력에 대해 가지고서 개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하고요. 또 역할극을 통해 가지고 경찰이 이 학교 폭력이 발생했었을 때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과학수사 활동이나 경찰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활동, 또 심리 상담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명예 경찰 활동 같은 경우에는 각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명예 경찰을 선발을 해서 관련돼 있는 봉사 활동과 유사한 활동, 또 친구 맺기 활동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경찰서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는 그러한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청소년 선도와 관련돼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실제 소년범은 1년에 연간 한 6만여 명 정도, 7만여 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 범죄와 관련돼서 점점 과거에 비해 가지고 이 명수가 줄어들고 있다 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 청소년 범죄가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라기보다는, 그렇죠, 관련돼서 점점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치도 줄어든다, 또 수치의 변화가 크게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폭력과 관련돼 가지고 질적인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폭력 행위를 수반하거나 협박행위라든가 물리적인 행동이 수반됐지만, 이제는 심리적이나 SNS를 통해 가지고 이 카톡방이나 단톡방 내에서 또 메신저를 통해서 학생들하고 이러한 이 심리적인 압박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 사이버 성범죄와 같은 사이버 성추행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이 학교 폭력이나 아니면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최근 5년간 소년범의 유형을 보시면은요, 물론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같은 강력 범죄도 있지만 상당수 또 내지는 거의 대부분은 절도와 같은 또 폭력과 같은 일반 이 형사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 범죄에 비해서는 정도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형사 사건이랑 비교해 봤었을 때 뭐 절도 행위라든가 폭력 행위가 일반인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 소년 사건이 발생을 했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소년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경찰이 직접 개입을 해서 사건을 수사하기도 하지만 최종 재판 단계에 가서 결국 기소를 통해서 이 청소년 범죄를 한 가해자, 범죄자가 일반인들하고는 구분되게 이 소년 사건으로 처리가 돼서 소년범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물론 퍼센테이지가 많지는 않았었죠. 아까 위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이 성인 범죄자들보다는 소년 범죄 같은 경우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선도 앞으로 이 개전할 이 앞으로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이 점점 나아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뭐 교정이나 개정의 정이 훨씬 더 많아서 이 일반 사건하고는 다르게 소년부 사건으로 해서 따로 처리를 합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는 소년범이기 때문에 소년범한테 맞는 그래서 소년범한테 별도의 심리 전문가인 범죄 심리사를 함께 이 전문가로 참여를 시켜서 청소년이 가정 환경이라든가 학교 환경에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인성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성숙하지가 않고 현재 그렇죠 성년을 향해 가지고서는 이 자라나고 있는 미성숙 단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더 앞으로 개선의 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가능하면은 재범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리고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러한 일반 이 사회 구성원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 참여뿐만이 아니라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불필요한 낙인 효과를 제거하고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한눈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 처리 절차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소년범과 관련돼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조사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여기에서 지원이나 아니면은 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거를 통해서 당연히 이 선도 프로그램으로 해서 뭐 훈방이나 직결심판이나 아니면 입건이나 아니면은 내사로 해서 사건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이것과 함께 정말로 어떠한 이 물리적 내지는 심리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었을 때는 생활 지원이나 상담 지원, 법률 지원, 의료 지원 같은 것들이 함께 처분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심사하는 요 전체 과정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전문가가 직접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선도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에 가해 학생에 대한 훈방이나 직결심판 청구와 같은 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요. 또 직접 소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관련되어 있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부위원으로는 각 지자체에 있는 단체장이라든가 의료기관 또 교사를 포함한 이 교육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들이 실제 현장에 있는 그 지역에서 있는 다양한 청소년 사건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심사했었던 경험 그리고 앞으로 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 성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할 수도 있고 관련돼서 뭐 교육기관이라든가 청소년과 관련되는 위센터라든가 각종 지자체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장학재단이나 봉사단체까지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지원해주고 함께 각종 이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동시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연간 약 1,600여 명 정도가 훈방되고 또한 간략하게 직결심판 정도로 해서 이 어떠한 이 처벌은 받기는 하지만 굉장히 경미한 그리고 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더 이상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아주 큰 교훈이 되는 이러한 이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고요. 한편 가해 청소년이든 피해 청소년이든 생활, 의료, 법률 상담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것과 관련돼서도 함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선도 프로그램으로 이 사랑의 교실이라는 즉 이 전문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각종 집단 상담이라든가 미술 치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이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마음 나눔 교실, 이 희망 동행 교실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경찰 단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연간 약 2만여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직접 수사 단계에 이 수사 단계에서 직접 사법 처리 단계에 하기 전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일반 학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삼기도 합니다. 한편 학교 안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들, 소위 말하는 이제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의 일환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6천여 명이 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견을 해서 이들을 청소년 지원센터라든가 청소년과 관련되는 각종 선도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가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제 가정으로 복귀를 하면은 가장 좋겠지만 실제로는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가정이 해체가 됐다라거나 또 가정에 갔었을 때 다시 재가출 우려라든가 아니면은 다시 이 오히려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더 위험할 경우에는 이 청소년 안전망이나 아니면 쉼터와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이 생활활동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성인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러한 것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출팸으로 있었던 이러한 청소년들이 새로운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한편 이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이 주변에 다양한 유해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유해 환경들은 당연히 관련되어 있는 법률에 의해서 각종 생활 질서 단속이라든가 아니면은 관련해서 이 유해 환경이 있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청소년 유해 환경이라고 하면은 뭐 술이나 담배, 기타 성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각종 이 상매매 행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들 중에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유흥주점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경우에 당연히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범으로 해서 적발하고 여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이러한 각종 청소년 보호 활동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다양한 이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또 사회적 약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과 함께 연계해 봤었을 때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이 청소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쉽게 이제 학교 밖에 있는 뭐 유흥 문화라든가 아니면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 또래 집단끼리의 이 불법적인 어떤 이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이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은 학교 밖이라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건전한 이 지역사회 내의 문화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학교가 아닌 경찰이 직접 개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거를 종합해 봤었을 때 앞서서 우리가 봤었던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실제 경찰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생활 안전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많은 이 경찰관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던 각종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또 청소년들한테 지원해주고 있는 선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체계화되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수의 경찰관들이 경찰 행정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 뭐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어떤 뭐 심리 상담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 학생들이
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뭐 레저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는 어떤 전문 자격증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혹시 만약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종 교육과 관련돼 있는 이 교육과 관련돼 있는 각종 이 석사 과정이라든가 대학원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찰관들 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경찰 공무원이 돼서 이러한 앞서서 여러분들이 봤었던 뭐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또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 실제 우리 학교 내에도 있는 이 청소년학 전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뭐 아동복지 전공이라든가 다양한 전공들을 복수 전공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기독교 상담처럼 상담학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찰관이 되고 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심적인 안정감과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같이 살펴보셨고요. 더 나아가서 좀 더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찰행정을 전공하면서 기독교 상담이나 아니면은 아동복지라든가 청소년학 같은 복수 전공에 관련된 얘기까지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찰 공무원이 되는 데 있어서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